서울중앙지법에서 여의도 잠깐 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 가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친박계에서도 박 전 대통령 출당은 뭐 이제 사실상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있답니다. 지금 친박계라고 해요. 아주 이제 좀 그 친박 핵심들 이게 한 20명 정도밖에 이제 되지 않아요. 지금 이제 그 혁신위원회에서 이제 요청을 해서 박 전 대통령 탈당과 또 이제 서청원 그다음에 최경환 의원의 이제 탈당을 요구를 했는데 제가 볼 때 이게 조금 그 여러 가지 홍준표 대표의 어떤 그 셈법을 보면 여러 가지 모순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을 이제 출당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당 최고위원회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진 출당 권고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걸 이제 재판 이후에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재판 이후에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리고 현역 의원들은 국회의원들 3분의 2가 찬성이 있어야지만이 이 제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의 어떤 구성을 볼 때 107명의 의원들 중에서 과연 지금 최경환 서청원 의원을 밖으로 쫓아내자. 과연 이 3분의 2가 찬성할까요? 70명 이상이 좀 해야 그렇죠. 되는데. 이게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아마 혁신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박 전 대통령한테 그냥 메시지로 좀 나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 홍준표 대표가 이걸 당에서 밀어붙일 수 있을 만한 정책 역량과 뜻 이게 과연 있는 것인지 이거는 조금 더 의심해 볼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분위기는 그런데 친박계가 이대로 가만히 있진 않을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흠 의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혁신위에서 박근혜 대통령 탈당 권유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의원들의 탈당 권유를 발표한다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일단 중지를 시키고 시기와 그런 절차적인 그런 문제를 다시 논의를 좀 하자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하는 와중에 서로 간에 서로 언성이 좀 높았다. 뭐 친박계의 반발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친박계 의원들도 구치소에 있는 박 전 대통령과 면회를 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답답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만날 이유가 없죠. 만나봤자 들을 얘기는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나가달라는 거예요? 예, 그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친박계 핵심 의원들끼리 만나서 얘기 다 끝냈다는 거 아닙니까? 서청원, 최경환, 뭐 홍문종 세 의원이 만나서 뭐 합의를 봤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보도를 지금 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 출당 당하느니보다 차라리 그냥 자진 탈당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취지의 얘기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서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당연히 그 정도는 읽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할 얘기 뻔한데 만날 이유가 더욱더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안 만날 것이다라고 좀 보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은 좀 확고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알아서 하세요. 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나는 어차피 뭐 출당 뭐 조치를 받던 말던 내 갈 길 가겠으니까 당신들도 살 길 찾아라 이런 겁니까?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비박계,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를 향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난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이제 보내는 거고요. 그건 결국은 친박계들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보내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자진 탈당하거나 출당되거나 하면 당신들한테 유리할 것 같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사실은 이 면회 거부를 통해서 저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봅니다. 최 변호사님, 그러면 뭐 면회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친박 핵심, 뭐 박근혜 정부 때 핵심 측근으로 일했던 사람들은 최소한 유영하 변호사와는 연락이 잘 돼야 되는데 그것조차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보도를 봤더니만 유영하 변호사하고도 연락이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 나온다는 점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깜짝 놀랐는 것 같은데요. 이분과 관련 출당과 관련해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홍준표 대표가 이런 부분을 공론화하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이다 누군지는 뭐 특정은 안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할 테면 해라. 이런 취지의 그 보도가 나왔는데 오늘 지금 보도를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할 말이 있습니까? 했더니 드릴 말씀이 없다. 이 정도로 지금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4번 내지 5번 정도 재판을 해오기 때문에 사실 다른 것에 대해서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는 본인의 어떤 형사사건이 얼마 남지 않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 사건을 통해서 나름대로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는 것도 그렇게 해서 뭐 거부를 한다면 거부를 한다. 아니면은 본인이 어떤 이런 정치적인 것 관련 없이 나는 형사재판을 받겠다는 의지로 해서 탈당하겠다. 이런 의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이 보수를 새로 살리는데 어떤 큰 어떻게 보면 씨앗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조금 친박계 입장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김성환 의원. 보니까 박 전 대통령 출당이야 뭐 기정사실화 된 것 같고 근데 본인들은 박 전 대통령 측과 연락은 잘 안 되고 다만 오늘 일부 보도를 보니까
집단 탈당도 불사한다는 얘기 같은데 이게 지금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친박계 이런 얘기들을. 우리 이제 저 어린 시절에 사춘기 때 주로 그렇게 하죠. 엄마한테 나 가방 안 사주면 집 나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까? 집 나가는 데 찍혀 있나요? 아니면 가방 안 사주면 있는데 찍혀 있나요? 가방 안 사주면이라는 데 찍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친박계가 집단 탈당도 불사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집단 탈당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해서 내몰지 말아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거기에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안 나간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죠. 안 나가는다. 여기서 나가면 지금 어디로 갑니까? 지금 바른정당으로도 쪼개졌는데 지금 또 다른 당을 또 만들어요? 그럼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수가 친박이 당내 다수 세력이기 때문에 여기서 친박이 나갈 이유가 사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 당신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것인데 제가 보니까 홍준표 대표도 지금 혁신이도 굉장히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한 달 뒤에 있는 일을 지금 미리 예고를 했어요. 아니 지금 출당하겠습니다. 열흘 내에 안 나가면은 그냥 강제로 그냥 쫓아내겠습니다라고 얘기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1심 판결 나는 걸 보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1심 판결에서 만약에 뇌물죄나 중요한 비들이 싹 빠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 탈당하라고 하는 명분이 서겠습니까? 안 서고 오히려 엄청난 역풍에 시달리거나 친박계가 대거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친박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다가 1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죄라든가 이런 거 다 혐의 인정받아 버리면 친박계가 할 말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 달의 기간 동안에 서로 눈치 작전하면서 서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미리 에드벌론 띄워놓고 그때 전쟁을 시작할지 말지 서로 간에 준비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집단 탈당은 일종의 구호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친박계 핵심 의원들끼리 만나서 얘기 다 끝냈다는 거 아닙니까? 서청원, 최경환, 홍문종 세 의원이 만나서 합의를 봤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보도를 지금 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 출당 당하느니 보다 차라리 그냥 자진 탈당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취지의 얘기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서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당연히 그 정도는 읽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할 얘기 뻔한데 만날 이유가 더욱더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안 만날 것이다라고 좀 보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은 좀 확고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알아서 하세요. 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나는 어차피 출당 조치를 받던 말던 내 갈 길 가겠으니까 당신들도 살 길 찾아라 이런 겁니까?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비박계,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를 향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난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이제 보내는 거고요. 그건 결국은 친박계들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보내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자진 탈당하거나 출당되거나 하면 당신들한테 유리할 것 같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사실은 이 면회 거부를 통해서 저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봅니다. 최 변호사님, 그러면 면회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친박 핵심, 박근혜 정부 때 핵심 측근으로 일했던 사람들은 최소한 유영하 변호사와는 연락이 잘 돼야 되는데 그것조차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보도를 봤더니만 유영하 변호사하고도 연락이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 나온다는 점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깜짝 놀랐는 것 같은데요. 이 분과 출당과 관련해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홍준표 대표가 이런 부분을 공론화하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이다 누군지는 특정은 안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할 테면 해라. 이런 취지의 보도가 나왔는데 오늘 지금 보도를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까? 했더니 드릴 말씀이 없다. 이 정도로 지금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4번 내지 5번 정도 재판을 해오기 때문에 사실 다른 거에 대해서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는 본인의 어떤 형사 사건이 얼마 남지 않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 사건을 통해서 나름대로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는 것도 그렇게 해서 아마 혁신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박 전 대통령한테 그냥 메시지로 좀 나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 홍준표 대표가 이걸 당에서 밀어붙일 수 있을 만한 정책 역량과 뜻 이게 과연 있는 것인지 이거는 조금 더 의심해 볼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분위기는 그런데 친박계가 이대로 가만히 있진 않을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흠 의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혁신위에서 박근혜 대통령 탈당 권유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의원들의 탈당 권유를 발표한다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일단 중지를 시키고 시기와 그런 절차적인 그런 문제를 다시 논의를 좀 하자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하는 와중에 서로 간에 서로 언성이 좀 높았다. 예, 뭐 친박계의 반발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친박계 의원들도 구치소에 있는 박 전 대통령과 면회를 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답답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만날 이유가 없죠. 만나봤자 들을 얘기는 뻔하거든요. 나가달라는 거예요? 예, 서울중앙지법에서 여의도 잠깐 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 가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친박계에서도 박 전 대통령 출당은 뭐 이제 사실상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있답니다. 지금 친박계라고 해요. 아주 이제 좀 그 친박 핵심들 이게 한 20명 정도밖에 이제 되지 않아요. 지금 이제 그 혁신위원회에서 이제 요청을 해서 박 전 대통령 탈당과 또 이제 서청원 그다음에 최경환 의원의 이제 탈당을 요구를 했는데 제가 볼 때 이게 조금 그 여러 가지 홍준표 대표의 어떤 그 셈법을 보면 여러 가지 모순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을 이제 출당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당 최고위원회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진 출당 권고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걸 이제 재판 이후에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재판 이후에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리고 현역 의원들은 국회의원들 3분의 2가 찬성이 있어야지만이 이 제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의 어떤 구성을 볼 때 107명의 의원들 중에서 과연 지금 최경환 서청원 의원을 밖으로 쫓아내자. 과연 이 3분의 2가 찬성할까요? 70명 이상이 좀 해야 그렇죠. 되는데. 이게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거부를 한다면 거부를 한다. 아니면은 본인이 어떤 그런 이런 정치적인 것 관련 없이 나는 형사 재판을 받겠다는 의지로 해서 탈당하겠다. 이런 의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이 보수를 새로 살리는데 어떤 큰 어떻게 보면 씨앗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조금 친박계 입장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김성월 의원. 보니까 박 전 대통령 출당이야 뭐 기정사실화 된 것 같고 근데 본인들은 박 전 대통령 측과 연락은 잘 안 되고 다만 오늘 일부 보도를 보니까 집단 탈당도 불사한다는 얘기 같은데 이게 지금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친박계 이런 얘기들을. 우리 이제 저 어린 시절에 사춘기 때 주로 그렇게 하죠. 엄마한테 나 가방 안 사주면 집 나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까? 집 나가는 데 찍혀 있나요? 아니면 가방 안 사주면 있는데 찍혀 있나요? 가방 안 사주면이라는 데 찍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친박계가 집단 탈당도 불사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집단 탈당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해서 내몰지 말아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거기에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안 나간다는 말입니까?